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법사위 일소위에서 열렸던 입법청문회 있잖아요. 검찰개혁.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한 논란거리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은 좀 마약 관련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마약 카르텔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양의 마약을 이렇게 이제 수사선상에 올린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246만 명이 할 수 있는 마약이었는데 그 마약을 수사하던 백혜련 경정이 갑자기 무슨 지구대로 부산에 있는 가버리고 수사팀은 그냥 해체되고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 검찰 다 나섰다는 거잖아요. 세관까지. 사실 정말 황당한 얘기죠. 이제 백혜련 경정이 그날 새롭게 얘기한 부분은 원래 75kg 정도가 아니라 150kg이었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아서 일부 좀 줄여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150kg의 마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데 그렇게 안 들키고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렇게 안 들키고 들어올 수 없는 양이 이 세관을 무사히 통과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이 인천지검에서 원래는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게 검찰이 봐준 듯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백혜련 경정의 주장의 핵심은 검찰이 이 배경에서 이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인천세관에서 이거를 빼돌리는데 세관 공무원들이 그냥 눈 뜨고도 봐줬다라는 것을 또 서울에 있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세관도 문제고 당시 인천지검도 문제고 그런데 하필은 그때 인천지검장이 또 심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혜련 경정의 주장은 이미 우리가 수사를 하기 전에 이 남부지검 특수부가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처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특수부 자체가 공중분해 돼버렸다 남부지검에서. 근데 하필 당시에 그럼 지검에 있는 특수부를 공중분해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근데 그때 이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이원석이었다. 이런 과정을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혜련 경정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는 납득이 되는 게 아니 검찰이 그렇게까지 덮어버린 사건이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갑자기 일개 경정이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걸 들고 나서 파헤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고위에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용산에서 압력이 들어가고 용산에 직접 압력이 들어가고 경찰 고위직에서 압력이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처음에 영등포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할 것처럼 했던 경찰서장이 갑자기 이걸 덮어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청와대 행정관으로 승진 전보를 하고 그리고 이 사실 칭찬을 받아도 부족할 만한 사람이 갑자기 이 현업에서 밀려나서 지구대 대장으로 한직으로 쫓겨가버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상해요.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사건인지는 지금 또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밝혀질 텐데요. 분명한 건 상을 받아야 될 백혜련 경정을 전출시키고 자천시키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겁을 주고 용산서장은 행정관으로 그다음에 당시 서울청에서도 개입했던 사람들도 다 2단계인가 승진하고 그다음에 또 그 멋진 해병 사건에서 승진 청탁하려고 했던 그 최상병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 자들 이종호 일당 이종호 같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대화에 나오잖아요. 조 경무관 승진시키려고 그런다. 그 조 경무관이 백혜련 경정한테도 직접 전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왜 뭐 회유하고 요것은 분명히 덮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어떻게든. 근데 그 자들이 그러면 김건희와 연관된 자들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를 VIP로 모셨던 자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쪽에서 비선으로 시켰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약 수사 덮어라, 막아라.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이제 급기야 이제 백혜련 경정께서는 대통령실 내란자금 조달을 위해서 또는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사업 중에 하나였다. 이제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이미 일부 유튜브에서 계속 지적을 했거나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실관계 파악을 좀 더 제대로 또 면밀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성철 씨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평택에서 최은순 일당이 뭘 밀수하다 걸렸다. 큰 거다. 곧 나온다. 근데 아직 그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꽤 됐는데 왜 안 나오고 그때 기억나시죠? 네.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난리 났다. 약간 농산물에 마약이 농산물 사이에 뭐가 숨겨져 있는데 누가 보기에도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인 것으로 장성철 소장이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후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백혜련 경정을 제가 응원하고
이 사건들 쭉 보되 혹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오바나 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이제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수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분명한 것은 백희룡에 대해서 수사 여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이다. 그건 팩트다. 사실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용산 선생 이름이 그때 영등포 선생 이름이 김찬수인데 실제 행정권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윤희근 경찰총장이 엄청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180도 그렇죠. 돌변했다면서요. 예, 그것까지는 사실이죠. 그것도 이상한 부분이고 확인된 거고. 이 문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역대 두 번째로 큰 사건입니다. 이 마약과 관련해서 이게 2,200억 상당인데 이게 74kg가 2,200억이면 아까 150kg 얘기하면 거의 한 5천억에 가까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면은 경찰, 검찰이 서로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쳐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자기들 실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실제 경찰이 하고 있는 것도 막 검찰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막 이건 우리가 할 거야. 네. 막 인천에서 하고 있으면 중앙지검에서 이건 우리가 할 거야. 난리가 나야 되는 사건인데 오히려 거꾸로 다 손사래를 치는 사건이 왔다? 이거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9월 달에 23년도 9월 달에 상당히 성과가 좋으니까 이거 이제 그 백혜룡 경장하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야 이거 하지 마.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용산에서 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다 다친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을 못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게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서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상황.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좋은 자리로 진급해 가고 그리고 당시에 인천지검장이 누굽니까? 심호정 지검장인데 제가 양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검찰총장의 후보군 중에 그동안 인천지검장 들어있은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지요. 아, 진짜 보통 검찰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뭐 대검에서요. 대검 이런 데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이 나오지 이렇게 한직같이 되어 있는 인천지검장이 갑자기 네. 검찰총장이 된다고요?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지점 중에 하나가 당시에 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좀 생뚱맞았어요. 네. 한국은 마약 청정지대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랑 좀 배치되지 않나요? 마약 청정지대가 끝난 지는 한참 됐고요. 그건 아닙니다. 아, 이미 그래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는 그 상관없이 마약이 많이 오염된 곳이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약이 한국의 중간 유통 경로로 오히려 남용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납득이 안 가니까 백혜룡 경쟁이 아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진걸 소장 얘기처럼 이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보거나 극단으로 쳐듣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백혜룡 경쟁은 국회에서 주장한 게 그렇게 나섰던 이유가 유통 조직을 장악하려고 와, 독점하려고 네. 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은 양이 그럼 풀린다고 할지라도 이 기존 뭐 범죄 조직의 반발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너무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통망 조직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마약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뭐 하는 거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양동 작전을 쓴 게 아니냐. 그러니까 눈 가리기 예, 작전. 누군가가 풀어주는 것을 이렇게 좀 묵인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 우린 열심히 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게 선진국화 되다 보니까 마약 범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해놓고 그냥 뒤로는 눈 감아 줘버린 게 아닌가. 그렇죠. 마약과의 전쟁 선포는 사기죠. 기만이고 실제로 전쟁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했거나 최소한 그건 확실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약과 전쟁 선포하는 척하면서 김건희나 최은순과 친한 자들이 뒤에서 어떤 불법 불순한 일을 했는데 그걸 덮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굉장히 이건 깊이
철저히 수사를 좀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예. 지금 수사를 요거를 누가 하고 있나요? 동부지검에서 이문정 검찰이 하고 검사장이 있- 지휘를 지금 하고 이문정 계시죠. 검사장이,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마약과의 전쟁 이 부분에 대해 좀 생뚱맞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검수완박을 이제 했었잖아요. 그거를 검수원박으로 돌리는 그랬었죠. 그런 이 소재로서 마약과의 전쟁을 활용했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끝장뉴스 오늘 굉장히 재밌게 바쁘게 예.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김진욱 끝났나요? 네, 벌써 끝났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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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